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안전관리에 있어서 우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은 자, 어떠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크고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려면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위험성에 따른 사고의 발생 가능성,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이 치명도가 큰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 왜? 한꺼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여기에 경영자원이 투입이 되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투입한 경영자원 대비 성과가 큰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이 성과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치명도가 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은 그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거기에 사고 수습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 이런 것이 커지게 되겠지. 또 이런 비용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 사업장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치는 것 그리고 다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치명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안전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혹은 사고를 방지하고 이것이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성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안전대책을 적용한 후에는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를 소집해서 그 사고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도 혹은 중대도를 다시 한번 잘 판정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그 다음 차순위로 우선순위가 바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준비하면 당연히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그 대책을 세워가면 되겠지. 자, 그럼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준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우선 하이니의 사고방지 5단계 중 2단계를 통해서 2단계는 뭐였지? 바로 조사에서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였지. 그래서 발견된 불안전 요소라고 하면 바로 사람과 관련해서는 산업장에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기계나 설비, 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 이러한 것들이 불안전한 요소가 되겠지. 여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게 되고 자, 지난 시간에 발견되지 않는 위험, 바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겠지. 이것은 발견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때까지 방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럼 사고 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전 관리가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가능성이 큰 것인지 혹은 치명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안전관리 수준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다루었지만은 자, 산재관리 차원의 안전관리는 일종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원인 분석이 선행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관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거지. 왜? 보통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전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관련해서는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했지. 그리고 시설 및 설비 등의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해서는 불안전한 상태. 자,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자, 사고는 여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차 사고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체에 있어서는 인체의 손상, 손실로 어떤 기능의 손실로 이어지면 이것이 재해가 되고, 또 물적인 면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피해, 이렇게 되면 재물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바로 재해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 재해의 결과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하는 건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 이거지. 자, 사고관리 차원. 그 다음은 사고관리 차원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다음이 아니고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여기에는 공상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산재 보험에서 처리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준하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통계나 이런 데 잡히지가 않게 되지. 국가 통계나 이런 데는. 그래서 비손실사고는 뭐 인체든 혹은 재산이든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 사고.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하는 것, 이것은 재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고관리 차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이것이 하는 것. 그래서 위험관리 차원의 안전관리는 바로 이런 사고 기록도 있고,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전 단계에서 불안전한 행동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혹은 여러 가지 상태에 있어서 불안전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잠재적인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단계, 사고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위험 예지 활동, 위험 발견을 통해서 예지 보고서를 만들고, 아차사고 보고서, 안전 제안서 미리 이렇게 하면 사고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이 제안 형태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걸 포함해서 위험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 바로 그러면 1차적, 2차적, 3차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는 위험관리 차원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결국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여기서도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하는 것은 재해로 이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잠재적 혹은 기존에 있는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관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성한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산업, 그러니까 우리 한국 표준을 제정한 안전관리에 있어서 용어를 정의해 놓은 건데, 이게 우리가 관련 위원회에서 한 3년 정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3년 정도에 만든 것인데, 자, 그래서 각각 ISO에서 쓰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요즘 시대에 암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용어에 관련된 것들도 관련된 기사 시험이나 혹은 입사 시험 같은 데서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도록.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미한 상해가 의미하는 무엇인지, 경미한 질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심각한 상해가 무엇인지, 심각한 질병이 무엇인지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선택형 문제에 있어서 각각 의미하는 바를
뭐 묻는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 뭐 치명도 같은 것은 위험성을 산정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해놓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배웠었고, 바로 발생하는 빈도, 이것은 가능성이라고 그랬지. 발생 가능성, 발생 빈도와 치명도,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상 정도. 그래서 조금 전에 다루었던 치명도는 경미한 상해냐, 경미한 질병이냐, 심각한 상해냐, 심각한 질병이냐 등에 따라서 치명도도 결정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잔존 위험성이라는 것. 그래서 예방 대책을 적용한 후에도 남아있는 위험성. 그러니까 이것이 100% 없어질 수는 없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근원적인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이 없어질 수 있지만, 예방 대책을 적용해도 남아있는 위험성,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일을 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현재의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지금의 기술로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때는 결국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힘이 아닌 어떤 에너지를 통한 동력에 의해서 기계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기계의 동력은 통상적으로 엔진이 되었던 배터리가 되었던 그것이 구동이 되어서 전달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벨트, 기어, 캠 뭐 여러 가지가 사용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벨트라면 회전체가 있고 거기엔 커버가 씌워야 되고, 이처럼 결국 회전체가 있다는 것, 그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방호장치를 한다든지 보호조치를 한다든지 혹은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 허용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죠. 또 위험성 분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챕터를 빌려갖고 차후에 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험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추정하는 데 이용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뭐야? 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찾아내고, 또 거기에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아까 한 것처럼, 자, 어디에 먼저 이것을 대책을 세울 건지,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울 건지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성 일람표는 전체적인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위험성 판단을 하고 하게 되죠. 예방대책은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근원적인 조치서부터 해서 그 다음 방호적인 조치, 그 다음은 보호조치, 그 다음은 표시에 의한 조치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국가의 안전관리 정책 앞으로는 결국 자율 안전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 되겠지. 또 하나, 지금 계속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제3자 감시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 왜? 자체적으로 안에서 해봐야 결국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 혹은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이것을 감시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 결국 우리가 제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것이 이 평가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보호 대상도 충분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결국 국가 재난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왜? 자,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꼭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든 어느 정도의 느슨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지. 근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민간은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보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지. 뭐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거 국가 차원에서 그래 뭐 좀 지원을 해주자 세금 갖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지.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적절하게 정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나 대책이 좀 더 타이트해진다 그럴까?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정말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자, 나머지는 어쨌든 이 사업장에 관련된 것들, 이 산업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하기 위해선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생명과 건강의 보호, 이것은 사업주에 의해서 자율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부에서 이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지. 그런 데 있어서도 결국은 제일 처음에 다룬 것처럼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지. 이런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가 각 사업장에 결국은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적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의 육성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아쉽게도 2002년서부터 잠깐 이런 민간 전문기관이 활발하게 나서서 뭔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고 방지 혹은 재해 예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사고 방지를 통해서 우리가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인지상정으로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여기는 결국 이걸 하려면 경영자원이 투입이 돼야 돼. 경영자원 결국 인력이 되었던 시설이 되었던 하기 위해선 경영자원은 결국 뭐냐면 재화가 되지. 필요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서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아프면 어딜 가? 병원을 가지. 이것은 건강의 사후 관리지. 이것은 질병, 사고 또 마찬가지. 그래서 신체가 다치면 병원을 가는데 이것은 사후 관리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어디 아프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야? 예방이지. 근데 자, 지우개가 어딨지? 안 났는데 예방을 위해서 병원 가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지. 왜? 아프지도 않은데 우리는 재활로 환산될 수 있는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가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경우 미미는 물론 요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렇게 높아져서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좀 더 정밀한 건강검진을 이런 것도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예방을 위해서 병원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뭐야? 결국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 민간 전문기관을 빌려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을 위한 투자. 투자도 부족한 판에 제 예방을 위해서 혹은 사고가 나지도 않은 거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안전 관련 민간 전문기관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바뀌기 위해선 결국 산업안전관리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최고 경영자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전관리자 누가 돼야 돼? 결국 안전의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는 것. 영업사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팔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상, 고객,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서 그것이 팔리도록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 안전관리자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탑 매니지먼트의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것, 혹은 바꿔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체적으로 할 때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든 안전관리 조직을 더 확대를 하든 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안전관리 정책, 이것은 물론 국가적인 안전관리 정책도 될 수 있고 혹은 기업의 안전관리 정책이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나갈 방향은 산업안전보건 체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국제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국가도 그렇지만 기업들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국가가 결국 우리 자국민을 위한 물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수출,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수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 각 기업들도 국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 기준보다는 결국 국제적인 기준 여기에도 이것을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규제 방식과 규제 수단을 좀 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합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민간 안전 전문 업체, 안전 업체 육성도 필요하고 육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리 조직이 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안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더라도 사실 혼자 하긴 쉽지 않지.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설팅 업체 이런 데를 통해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벌칙제도의 합리화. 결국 벌칙제도라는 건 규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규제 방식이 단순히 벌칙제도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배우는 내용에서 다루게 되는데 단순한 규제, 벌칙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제도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이제 산업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관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내부 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에서 만든 제조물을 사용하는 커스터머 혹은 유저 그런 사람들이 제조물을 제조하고 유통시킨 사람들이 그 제품의 세 가지 결함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지만 설계상의 결함 제일 첫 번째는 왜? 그 물건이 처음 만들 때부터 결국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었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이것이 뭐야? 근원적인 안전 조치가 되는 것이지. 제조상의 결함. 자, 안전하게 설계를 했는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해서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경우.
표시상의 결함.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것처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당시의 기술,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어쩔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면, 자, 이 표시를 제대로 해서 사용자나 고객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았느냐는, 이것이 결함이 있으면 결국 이 피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이걸 다루다가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한 10만 원 나왔다. 하면 10만 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걸 대비를 안 하고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이것은 뭐 가끔 외국에서 많이 보는 징벌적 배상이지. 이러한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아직 민법에서 피해액의 3배 정도밖에, 징벌적 배상이라 할까 3배밖에 안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를 징벌적으로 하게 되면, 왜? 그런 것을 보고 다른 기업들은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게 되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군대에서 하는 시범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 우리가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사업장이 국내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3배인데 그렇지가 않지. 결국 이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이것이 영향을 받게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벤이라고 하는 것, 좀 크고 한 9명, 11명 타는 이런 건데, 결국 그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있지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게 많지. 그런데 충돌했을 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튕겨져 나가서 다쳤는데, 자, 사고에서는 이런 것도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열리지 않고 승객을 보호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잘 안 돼 있어서 사고가 났다 해서 징벌적 배상으로 뭐 수십억 원을 배상하게 되는, 뭐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수백만 달러를 했으니까 수십억이겠네, 를 배상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 글로벌 사회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러면 이런 안전보건관리의 국제적인 동향은 어떠냐? 결국 세계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지, 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뭐 이번에 보니까 사무총장에 우리나라에서 여성분이 이쪽에 출마를 했던데, 결국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 뭐냐 하면 결국 우리는 무역에 의존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 안전보건 기준이 국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하다 이제는 뭐 품질 경영에 대한 국제표준 규격 이런 거로, 그런 것들이 결국 통상 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의 국제적 규격, 이것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통상의 규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뭐 OHSMS라는, 이건 뭐냐면 결국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시스템, MS가 경영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 국제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사에서도, 미국의 오사에서는 이 규격으로서 이건 스탠다드니까 18,000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 K가 붙는 건 이 코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개요는 1999년 7월 1일서부터 시행한 코샤 2000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시스템, 요 지침으로서 이것은 영국의 표준, 이 브리티시 스탠다드를, 이걸 규격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고, 이런 규격을 참조해서 자율안전보건 경영 체계라고 하는 것을 18,001에 집어넣었다는 것. 그래서 이 기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을 지키게 돼 있지.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 원칙, 안전보건 방침, 원칙과 방침에 관한 것은 기업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서부터 이것은 계획은 바로 위험도 평가를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하고 관련 여러 가지 법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안전 경영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장기, 중기, 단기로 해서 장중단으로 해서 세우게 되고 실행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육 훈련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문서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남길 것인가. 왜? 남는 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검, 시정조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액션까지 오디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결국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경영자가 검토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보면 결국 좀 더 명확하게 보면 PDCA 사이클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PDCA 사이클은 누가 전무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결국 이것은 관리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관리 사이클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장기이고 혹은 특기이지. 뭐 우리 공대에서 다른 여타 분야를 전부 대부분이 고유기술인데 반해서 우리 산업공학은 대표적인 관리기술이지. 이 관리가 바로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단 체제를,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플랜 세부적인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안전보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훈련, 그다음에 평가하고 다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이 협력업체에 관한 것. 협력업체도 기본적으로는 내부 조직이 아니지만 외부 조직으로서 결국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협력업체에 관련된 것들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관리가 상당히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왜? 협력업체에 대한 것은 협력업체는 훨씬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이런 것들이 협력업체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 결국은 이 협력업체도 이 모 업체의 조직이나 재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내부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외부 조직. 왜? 거기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 넘어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만큼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산업사회 안에서의 활동 이런 것이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 이 산업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 왜? 우리의 활동이 대부분이 이런 사업장 안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결국 뭐 사업장의 안전관리에서 결국 우리는 산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 산업 혹은 3차 산업으로 점점 발전해 오면서 결국 3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4차, 5차, 6차로
방향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고 응용해 나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이것을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 기존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했는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선 어떤 방향으로 기존 했던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지, 혹은 어떻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것인지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